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은 676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명안의 94,000 고독이 중에 한 명이고요. 작가님처럼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독서와 고명한 TV를 꾸준히 시청하고 얻은 인사이트로 결국 오늘을 설레임으로 채우기 위해 긍정화근을 외쳤어. 비록 보잘것없지만 누군가에겐 응원의 메시지를, 그리고 제 스스로에겐 오늘을 살다 언짢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적에 옳은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자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의 미니 강연은 책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보자, 얘기해줘보자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주셨고요. 제가 작가님의 아침 긍정 화근을 2년 8개월 정도 봐오는 동안에 작가님이 시키는 것은 그게 돈 안 드는 것이면 다 해 보았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다가 망한 것도 있지만, 또 오늘 해보라고 하니까 제가 바로 엉망진창의 용감함을 무장한 고독이로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엉망이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요 책은 작년 8월 9월경에 읽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동서남북 같은 그런 거를 촬영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는 거를 제가 보고 뭐지 이렇게 보다가 사서 읽었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한국의 안나 카레니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첫 책으로 갖고 온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305쪽 작가 노트 6번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의 소설이 서여지고 그것이 책으로 묶였다고 해서 소설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읽는다는 행위가 없으면, 읽기를 통해 독자와 소설이 생생히 교감하는 순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소설은 여전히 미완성인 것이다. 긴 시간 소설을 쓰면서 작가가 열렬히 소망하는 오직 하나는 독자를 통해 비로소 소설이 완성되는 그 순간의 교감이다. 그 소망 하나에 기대어 작가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침잠하여 소설을 쓰는 것이다. 진지하고 우호적인 형태이든 혹은 거칠고 과격한 형태이든 간에 미리 유포되는 전문 독자들의 독후감은 소설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한다. 그런 선입견은 자칫 작가에게는 소망을, 독자에겐 감동을, 소설 그 자체에는 완성의 기회를 앗아가는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순을 쓰면서 이 소설을 읽는 모든 사람이 전부 첫 독자이길 꿈꾸었다. 소설에 관해 유포된 어떤 독후감에도 침범당하지 않은 순수한 첫 독자의 첫 독후감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양기자 작가님께서 첫 독자, 첫 독후감,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가님께서 답은 없다고 얘기하죠. 답은 없다. 내가 누군가의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먼저 접하지 말고 내가 첫 독자가 되어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오늘을 사는 내가 책을 직접 첫 독자로 읽고 나서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생각을 들어보자 라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을 읽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읽은 책들은 첫 독자로 책을 읽고
그리고 다른 훌륭한 분들의 생각을 듣는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내가 책을 읽는 그 기준을 설정해 준 책이라서 첫 책으로 한번 들고 나와 봤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부분은 책의 내용 293조 어머니는 여전히 행복했다. 이젠 완전히 누운 채로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고 쉴 새 없이 헛소리를 해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루하지 않게 했다. 면회를 갈 때마다 도무지 철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아들도 어머니의 삶을 지리멸렬한 것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도왔다. 부쩍 말수가 줄고 홀로 처박혀 있기를 좋아하는 나. 안진진의 우울한 우울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준다. 아버지 시중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가게에 점원 한 사람을 두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서 점원 월급까지 나가야 하니 그것 또한 어머니의 나날을 긴장으로 채워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더욱 바빠졌고 나날이 생기를 더해갔다. 아, 어머니의 불행하고도 행복한 삶. 제가 이 부분을 읽고는 책 제목처럼 모순이란 책 제목처럼 뭔가 읽고 또 읽었고 작가님의 말씀처럼 삶은 행복과 불행을 퉁쳐서 삶이라고 했던 그 말도 생각이 나고 삶은 불행만 있거나 행복만 있는 삶은 없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치매가 온 남편을 수발하는 엄마, 징역을 간 아들을 수발하는 엄마,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온 딸을 수발하는 엄마.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단한 하루일 수 있지만 이 고단함, 이 바쁨이 어머니로 하여금 나날이 생기를 더해갔다. 아, 불행하고도 행복한 삶. 편안한 것은 무엇인가? 바쁜 것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불행은 무엇인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문장이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물론 책 앞에도 소개가 되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뒷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문장을 읽고는 너무나 좋은 문장이구나. 와,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무슨 말이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도무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문장이구나.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그냥 하고 지나갔는데 작가님 책을 읽다가 미분적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 문장을 만나면서 이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삶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뭘 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행하다가 그 경험에서 언짢음, 후회, 고통 이런 것들, 이런 불편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고통에서 내가 한 발 더 성장하면서 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성장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성장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발 이쪽이 아니었구나, 이쪽이었구나, 저쪽이 옳은 방향이었구나, 이쪽이 옳은 방향이었구나 이렇게 탐구해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1년 전에 지금 8월 달이니까 정확하게 1년 전에 읽었던 이 문장이 생각이 나는 작가님의 책을 보다가 생각이 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또 이 문장은 제가 아까 전에 한국의 안나 카레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안나 카레나 3권 레빈의 마지막 대사와도 사실은 조금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신론자인 레빈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이르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인에게 잔소리를 하고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언짢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깨달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반복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연결됩니다. 제가 오늘 모순을 가져와서 엉망이지만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떨어뜨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였더니 직원들은 화목하고 손님들은 감동하는 행복한 매장이 됐다. 수국, 스테비아, 유리온실의 전문가가 됐고 의미 있는 상품을 창조하였더니 올리원의 유니크한 카페가 됐다. 둘,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다섯, 문학, 철학, 과학, 금융, 고독의 독서로 나의 머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더니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시선을 갖게 됐다. 여섯, 모든 순간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가졌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일곱,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여덟, 이렇게 나의 오늘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어느 누군가 우리 어머니 손을 잡으시고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당당한 내가 됐다. 아홉, 결국 독서를 통해 나의 생각을 남에게 얘기할 때, 전달할 때 나에게 나를 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을 위하는 것이다 를 알게 되는 오늘을 살았더니 나는 유튜브가 됐고 강사도 됐고 작가도 됐다. 열도 하루 그저 눈뜸이 행복하고 설레일 수 있는 이런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